안녕하세요. 아기 고래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뉴스를 보시고 비체인과 한 억만장자가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요즘 핫한 디파이 코인도 보시겠습니다. 가장 처음 뉴스는 100개 이하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소규모 투자자가 비트코인 서플라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생각보다 많은 소액 투자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동시에 비트코인을 5,000개 이상 보유하고 가장 크고 오래된 투자자들도 현금화하지 않고 꾸준히 이 시장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분배 그래프를 보면 당연히 채굴자들의 지배력이 꾸준히 하락하는 걸 볼 수 있고 비트코인 100개 미만의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가격 상승으로 구글 검색량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해석됩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물량은 한정돼 있으며 하루에 채굴되는 비트코인도 8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기관과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손에 넣으려고 할 거고 바로 그 비트코인을 개인들에게 뺏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분위기가 좋지만 하락장이나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패닉셀링을 유도하면 비트코인을 팔고 나갈 개인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만약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나 비트코인에 대해 잘 모르고 가격만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제 채널을 포함해 많은 소스로 공부를 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지지자인 루미스 상원의원이 은행위원회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은행위원회는 금융법 문제에 있어선 상원에서 최전방에 있으며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청문회를 진행한 적이 있고 디지털 달러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와이오밍주는 지난 몇 년간 금융혁신을 이끌고 있고 은행위원회에 그녀의 역할로 이 선구적 노력을 소개하고 연방규제기관과 함께 일해서 디지털 자산 규제가 혁신을 장려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팔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시작하고 4분기 거래 매출이 3분기에 비해 11.8% 증가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암호화폐를 구입한 손님들은 그전에 비해 로그인 횟수가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페이팔은 2020년 마지막 분기에 1,600만 새로운 계정이 생겼고 2,770억 달러의 결제 볼륨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페이팔의 거래 매출은 3분기에 비해 12% 오른 57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암호화폐 서비스에 의한 거래 매출이 생길 거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2020년 4분기가 3분기에 비해 12%, 1년 전인 2019년 4분기에 비해 10억 달러 이상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팔의 CEO 댄 슐맨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볼륨이 그들의 예상치를 넘어섰고 미래 몇 개월 안에 전 세계에서 쓰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 120개 중소기업에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에 대해 어떤지 조사했고 70%의 응답자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고 한 50%의 응답자들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나 세금 문제가 아닌 사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100명의 미국 시민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과 현재 암호화폐 사용과 미래에 쓸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때 절반은 암호화폐로 제품과 서비스를 결제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며 오직 5.5%만 1년에 10번 이상의 결제를 암호화폐로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포브스에서 블록체인 50 2021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가장 위에 이 세 분의 그림이 있고 왼쪽부터 엔트그룹의 공동 설립자이자 알리바바의 창립자 잭 마, 트위터와 스퀘어 CEO이자 창립자인 잭 돌시, 그리고 월마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선임이사 알카나 시리스티입니다. 이 기사에 블록체인이랑 연관된 50개의 인물과 기업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세 분의 인용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잭 마는 블록체인이 금융 시스템을 10년, 15년 후에 바꿀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 신용, 보안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쓰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잭 돌시는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떤 한 개인이나 단체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카나는 푸른 채소, 고기, 해산물 같은 신선한 제품을 블록체인에서 관리하면서 오염된 제품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월마트에서 쓰고 있는 기술은 비체인의 기술로서 영상 끝에서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BI 홀딩스가 리플사와 협력해 XRP를 국제 송금에 쓰겠다라는 뉴스입니다. SBI 홀딩스의 결제 담당 부서 SBI 레밋은 리플사의 파트너인 머니그램과 국제 간 결제를 위해 10년 넘게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플사의 송금 결제 기술인 DOT를 중점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I 레밋은 해외 금융기관들과 협력하고 리플사의 DOT 기술을 씀으로써 국제 송금 마켓에서 지배력을 더 키워나가겠다고 했습니다. SBI와 리플사의 파트너십은 리플사가 SBI에 투자하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리플사는 SBI의 지불 네트워크인 머니탭에 투자했고 작년 10월 리플사가 33%의 지분으로 가장 큰 투자자라고 발표했습니다. SBI 레밋에게 과거엔 리플사가 5천만 달러를 투자한 머니그램이 결제 처리 업체였고 리플사의 결제 네트워크는 일본과 태국에서만 쓰였지만 이번 파트너십으로 리플렛은 국제간 송금에서 우선적으로 쓰여질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SBI 레밋이 일본 송금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2017년에는 27%, 2018년엔 31%, 2019년엔 36%로 꾸준히 시장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점점 송금 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계속 이어서 보시면 SBI의 자회사인 SBI BC 트레이드에서 XRP 대출 서비스를 진행한다라는 뉴스입니다. 2월 4일 그들은 1000개부터 10만 개까지의 XRP를 입금해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BC 트레이드 랜딩에서 손님은 암호 자산을 빌릴 수 있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포함해 받는 이자율은 0.1%라고 하네요. XRP 이자율은 1%의 이자율을 주는 비트코인보단 많이 낮다고 합니다. SBI 랜딩 플랫폼에 XRP가 추가된 일은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한가운데 일어났지만 일본 규제 당국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SBI는 리플의 가장 큰 파트너로서 2020년 10월 XRP 관련 상품들을 출시하고 CEO인 기타오 회장은 만약 리플사가 미국에서 쫓겨난다면 일본으로 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비체인 소식입니다. 비체인 파트너이자 IT 그룹인 블루게이트의 공동 창립자는 코카콜라의 글로벌 IT 책임자에게 비체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홍보했다라는 트윗입니다. 코카콜라의 IT 책임자 패트릭 핸드릭은 비체인의 기술이 공급망과 추적 솔루션에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크립토릭이라는 트위터 사용자는 비체인의 시총이 카다노 에이다에 비해 7.5배 적지만 비체인은 20만 건이 넘는 실제 비즈니스 거래를 매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과연 대중이 언제 비체인이 과소평가된 걸 알지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달 만에 거의 20배가 오른 디파이 코인인 아베입니다. 아베는 탈중앙화 대출 시스템으로 유저들에게 중개인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고 이자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며 컴퓨터 분산망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으로 자산들을 관리한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아베 유저들이 자산을 관리해줄 특정 기관과 사람을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베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출 펀드를 형성해 유저들에게 이더리움, 베이직 어텐션 토큰, 마나코인을 포함해 17개의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빌릴 수 있습니다. 곧바로 발행되고 청산되는 플래시론이라는 융자를 통해서 돈을 빨리 빌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에 관해선 비트코인은 10분의 하나의 블록을 생성하는 데 비해 이더리움에선 13초가 걸리기 때문에 플래시론을 통해 13초 만에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돈을 빌리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서류 제출과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도 안 걸려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아베 프로젝트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가격이 24시간 만에 33%가 올랐으며 지난달에 비해 고래 지갑 주소수가 23%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베가 $500를 뚫자 마크 큐벤은 그의 포트폴리오에 아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마르 큐벤은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로 그의 재산은 43억 달러로 예상되고 NBA 농구팀인 댈러스 매브릭의 소유자이자 미국에서 유명한 셜탱크라는 TV쇼의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그레이스케일에서 신청한 새로운 신탁 중에 아베가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3개월 만에 거의 20배 가까이 상승한 아베를 지금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투자하실 분들은 충분히 더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알트코인의 뉴스와 분석도 함께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